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지금 중계 CMS 총괄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지난주 설명이 하는 동안은 계속 감기 걸려 있어서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오늘은요, 아마 2025 개정안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회를 드렸고요. 지금 원래 좀 이슈화되어 있는 게 지금 2025학년부터 수능 개편안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아마 그 다음 달 말쯤에 다시 한번 개정안으로 나온 거를 오늘 저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확정안이 분명히 교육부에서는 다음 달 말에 내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중점사항으로 크게 변화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학부모님들은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그 길을 잘 찾아야 될지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8 제2개편안 시한 이슈는요. 우선은 이게 고교학점제랑 2025학년 고교학점제랑 좀 맞물려 있죠. 원래는 절대평가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평가로 하겠다라는 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심화 과목에서 전문교과까지 모두 다 내신 5등급 체제로 바뀐다는 게 이번에 개정안의 큰 이슈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수능이 문이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 통합형으로 해서 수능이 바뀌어지는 부분, 그래서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폐지 부분, 요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자, 내신 5등급제, 지금 현재는 9등급 체제에 있죠. 자, 그래서 대략 4%에서 1등급, 2등급 누적 11%, 요 2등급까지가 5등급 체제로 바뀌면 요 2등급까지가 1등급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략 2등급이 한 4등급 절반까지 누적해서 34%가 2등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선 분명히 절대평가랑 같이 혼합해서 상대평가 등급을 같이 기재하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대입 입장에서 절대평가제를 굳이 볼까요? 상대평가제를 보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되는 건 우선 등급에 대한 완화 부분들은 있어요. 아이들에게 부담은 조금 적어졌죠. 1등급에 대한 4% 안에 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늘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일반고에서 그러면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이제 교과 전형으로 집어넣는 게 힘들어졌다라는 결론입니다. 좀 퍼센테이지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지금은 좀 그 학령 인구들이 조금 줄어서 고3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이 한 대략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요번에 수능이 조금 줄어서 그러니까 현수생은 조금 줄고 재수생은 좀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5천 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 32만 명 정도가 현수생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한 40%가량 되는 게 이제 재수생이고, 나머지 이제 뭐 5점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게 뭐 국정고시라든가 이렇게 봤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현수생 기준으로 40만 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원래 올해 그러니까 올해 1등급을 받는 건 어머님들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올해 1등급을 받으려면 전과목을 1을 찍어야 되는데, 보통 어머니들 고등학교 이렇게 성적표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과목별 1등급, 국영수를 했을 때의 등급, 국영수를 합산했을 때의 등급, 국영수 과사를 합산했을 때의 등급,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산했을 때는 실제 1등급보다 1점 몇 등급,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솔직히 1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잘 나오면 1.2. 보통 여기에서 좀 대진여고 같은 경우는 여고들은 이제 내신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수학을 못하면 난 역사라도 잘할 거야. 막 이렇게 돼서 내신을 이렇게 깎아 먹다 보니까 전교 1등이 1.4에서 1.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그냥 수치적으로 올해 1등급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전국에 4, 5%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만 명 중에 4, 5%면 16,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학교의 수시 정원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면 1등급, 5등급 체제에서 1등급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는 교과 전형으로는 서류 내기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 저희가 크게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그 다음에 정시 이렇게 크게 굵직하게 나보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 대한 부담감은 실제 줄었지만 내신 등급에 대한 중요도는 좀 커졌죠. 1등급 받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볼까요? 지금 이제 교과 전형으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많아졌으니까 지금 여기 지금 주요 지금 대학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가 교과부 선발을 할 때의 수능 최저 등급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통 뭐 예를 들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인문에서 합 7을 받아야 되고 자연에서 합 이제 7을 받아야 되고 의과대학은 합 5인데요. 이 등급이 조금 변화되겠죠. 수능은요 9등급 체제 그대로 갑니다. 지금 9등급 체제로 갔을 때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합이 줄진지 이제 요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수능 워낙에 뜨거운 감자였죠. 쉽다 어렵다 하도 많이 돼서. 근데 제가 애들한테 우리는 어려워도 말라오고 쉬워도 말라와 항상. 근데 이제 어찌됐던가 수능에서의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실제 상위권 아이들이 박터짐이거든요. 중킬러 문항 같은 경우가 쉬운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계산이 조금 더러운 문항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거는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실제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 중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의대를 가려고 또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수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수학을 전공을 했어요. 카이인데 수능 어땠니? 수학 어땠니? 그랬더니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했던 애도조차도 조금 어려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쉽지만은 안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교과 성적으로만 뽑았던 것들이 결국에는 수능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강화가 되겠죠. 수능이 최저 등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면접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면접 같은 경우가 지금 각 학교마다 매 년마다 조금씩은 변화되는데 면접이 조금 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개편안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은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우선은 이건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보면 이제 개편안에 따라서 특목 자사나 명문 일반고에 대한 선호도는 이제 예상이 된다. 선호도가 증가될 것이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맞물려 있는 게 이제 고교 학점제도 맞물려 있는데 수능까지 개편안이 되면 이거를 다 준비를 꼼꼼하게 시켜줄 수 있는 학교를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통 고입을 많이 담당을 하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인 자녀를 두다 보니까 가끔 이제 대입에 관련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전형들이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왜 이렇게 전형도 많고 이게 또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든 학교들을 다 알 수는 없으니 어머니들 학교에 다 들어가셔서 그리고 해마다 약간씩의 퍼센트나 주요 강점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고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공부를 할 거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관리를 제대로,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등급은 실제 내신은 조금 약하더라도 생기부가 조금 잘 되어 있다라 그러면 오히려 학교를 잘만 선택을 하면 잘 갈 수 있는데 정보의 미달로 생각보다 못 간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들이 대입을 할 때는 고입보다 좀 전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저희 때는 보통 여기 어머님들 대부분 수능 아니면 학력고사 하시잖아요. 학력고사 거의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수능. 근데 저희는 그냥 시험 보고 자 380점대 뭐 얼마 딱 어디 학교 쫙 얼마나 편해요 그냥 탁탁탁탁.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워낙에 전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별로 우리 아이에 적합한 거를 조금 찾아주시는 게 가장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잘 찾아주시고 그러한 대입에 관련돼서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학교 안에 계시니까, 진로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특목고를 보내놓은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가장 만족도가 컸던 거는요, 진로 부분이었어요. 본인이
진로를 어떻게 설정을 할지를 모르겠는데 그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내가 현재 이 점수인데 앞으로 얼마만큼을 해야 여기 학교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자사고에서 조금 탄탄하게 진로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인원수가 어찌됐든 그 선생님 한 분당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많이 틀었죠. 작년부터 해서 지역 자사도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지금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뭐 선덕 있죠? 신일 있죠? 뭐 병이 있죠? 재작년하고 작년도의 그 경쟁률 보면 확연하게 많이 달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편안에 따라서 이제 수학은 뭐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뭐 수학은 원래 중요 과목이긴 하니까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관련된 이제 중요성도 조금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트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죠. 그러니까 저희 원장님도 지금 자녀분을 외고에 보내는데 그 친구도 원래는 일반고에서 이제 외고로 편입을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과 계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과 계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의대를 가거나 뭘 하는 의과 계열. 그러니까 왜냐면 외고에서도요 미적분 다 열리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다 열려요. 실제 외고라고 해서 뭐 그런 거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족수가 넘으면 웬만한 과목들은 다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외고에서도 이과로 가는 아이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외고가 자사고로 트는 학교들이 좀 몇몇 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워낙에 이제 의학 계열의 이슈화는 크고요. 이거는 부모님들도 워낙에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들한테 되도록이면 의학 계열보다 이공 계열을 조금 가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저희 노후를 생각하셔야죠. 아이들 의대를 보내는 게 저희 노후에 크게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는요 내수 시장이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니네들 정말 의사가 너네들한테 꼭 맞는 예를 들면 이제 적성적으로 조금 맞지 않으면 성적별로 가려고는 하지 말자. 그래서 만약에 이공계에 네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네가 직장을 가졌을 때 10년 뒤지 않니?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의대가 답이 수도권에 여기가 지금 의사 병원이 부족한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네가 정말 의사가 꿈이 있어서 지방으로 갈 거 같으면 지방이 여기보다 지금 더 급여가 높으니까 뭐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잘 판단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의학 쪽으로 좀 그 소위 말하는 최상위가 다 그쪽으로 무조건 몰려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던가 수능 개편안이 이렇게 돼요. 지금은요. 지금 국어는 공통으로 독서랑 문학이 들어가고 거기에 두 과목 화법하고 그 다음에 언매 요새 언매는 워낙에 아이들이 어려워해서 요 두 과목 좀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요거 이제 안 하고 공통으로 들어오면 언매는 빠졌어요. 언매는 빠지고 화법과 언어와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과형 아이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죠. 국어 자체가. 근데 어머니 어차피 국어 잘하는 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과에 있어요. 문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자 공통으로 해서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이때 대수는 지금 현재 수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그 다음 미적분이 수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원래 저희가 현 지금 수능 체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과목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미적분하고 기하는 아직 보류 상황이고요. 심화 과목으로 지금 확률과 통계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제니까 패스. 그 다음에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에서 이제 공통과학하고 공통사회가 들어가죠. 이게 공통과학하고 공통사회가 어머님들이 지금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보는 과목이라고 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얘네가 2025학년부터 교과서가 바뀝니다. 교과서가 바뀌어서 지금 공통과학 같은 경우는 실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두 권으로 분리되고 큰 대단원이 두 단원이 돼요. 그 두 단원이 더 추가돼요. 그러면 그 두 단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생존밖에 들어온 거 아니겠죠? 물리원, 화원, 생원, 지구과원, 투과목에서 일부들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지금 공통과학보다는 내용이 조금 많고 어려워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통사회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1학년 때 배우는 통사보다 내용이 조금 더 많아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이 지금 현 중학교 2학년부터는 그때 끝,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수능 과목이라고 생각 안 하면 내신으로 끝에서 다 휘발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직부터 10과목 중에서 이제 제2외국어랑 한문을 포함해서 이제 심화 수학 과목은 이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절대평가로 해서 선택으로 볼 건지 아니면 집어넣을 건지. 근데 어찌됐던가 이게 만약에 수능 안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자체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심화교과에서 전문교과까지 다 상대평가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시에서도 뭐를 볼 수밖에 없겠어요? 만약에 이게 빠지면? 생기면 봐야죠. 이 과목을 얘가 선택을 했으면 어느 정도로 이수를 했는지 봐야죠.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이제 학생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차피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공계로 왔는데 이 과목을 이수를 안 하는 애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네, 물리를 하는데 기하가 안 되고 벡터 연산이 안 되고 이런 아이를 어떻게 뽑아요? 미적분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과목이 만약에 수능 과목에서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지금 다음 달 말에 대해서나 봐야 되겠지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실제 지금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요. 수능 1등급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보통 93.45% 정도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내려올게요. 이게 작년도 수학에서 확률하고 미적분 기하에서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48.2%, 미적분이 45.4%예요. 그런데 1등급을 받은 학생의 93.45%가 미적분하고 기하예요. 확통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확률과 통계에서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이 6.55%, 즉 8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확률과 통계에서 왜 1등급이 더 안 나올까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이과에 모여 여기 있고 확률 통계를 선택을 안 하고 미적분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확률과 통계는 문과 애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수능을 봤을 때 실제 미적분하고 기하는요.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는 봐야 될 문제량이니까 유형이 너무 많아요. 단원 수가요. 실제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고등수학 상하, 수원하고 기하가 한 10장, 이건 정석 기준입니다. 정석 기준으로 기하가 이제 10장 정도, 그 다음에 확률 통계가 11장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적분이요. 19단원까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원상으로도 배죠. 근데 실제 문제집을 사보면 그 양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해야 될 분량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미적분을 공부해야 된 아이들한테는 수능이 확률과 통계면 오히려 조금 편해진 거죠. 공부량이 조금 이과형한테는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조금 쉬운 과목이 돼버렸어요. 근데 확률과 통계에서도 예전에 보면은 확률 부분 자체가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오답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과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양을 공부했던 아이들이 통합형으로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과 학생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게 실제 지금 그냥 문과, 이과로 나눠져 있을 때, 문과, 이과로 나눠져 있을 때는 그냥 이과의 1등급이나 문과 1등급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과목 선택형, 지금 현재 지금 수능 같은 경우는 과목 선택형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급의 수학의 1등급이 대다수가 이과에 들어가 있죠. 아이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면 거의 전무할 거예요. 문과 계열 아이들 같은 경우, 문과 형태로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2등급마저도 거의 이과 아이들이 거의 차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공부 형태를 이과 형태로 수학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통형으로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통형으로 오니까 좀 쉬워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과 계열에서 내가 확통을 선택을 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결과적으로 더 희박해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적분 기한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다음 달 개정안으로 봐야 되고, 제외됐지만 교과 3으로 보통 아이들이 이제 3학년 때 이수를 하겠죠. 그때의 내신 성적이 들어가야 되니까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 자, 서울대에서 지금 10월달에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요. 학생부로 변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본고사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에서 이렇게 논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본고사까지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그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내신이 다 1, 2, 3학년 다 등급화 됐으니까 그걸로 봐도 충분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면 진로, 여기 보면은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에 이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거든요. 그거를 좀 꼼꼼히 살펴를 보면 지금 이제 서울대에서 그 모집 안을 보시면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고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당연히 이제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물리학을 전공을 할 건데 물리투나 미적분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 식품 생산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뭐 물리나 이런 게 아니고 생명과학에 관련된 이수가 이제 핵심 권장 과목이죠. 그러니까 핵심 권장 과목 같은 경우는 이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 여기서 이렇게 서울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전공연계 교과 과목의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교과를 얘가 뭐를 이수했는지 지원할 때는 무관하다. 그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죠. 원서 쓰는데.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과목 이수 여부는 서류 평가에 반영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이공계로 관련된 이공계에 관련된 것들을 이수를 안 했어. 그럼 학생 종합평가에서는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모집단에는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른 적극적인 선택 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결정을 하셔야 되면 아이 진로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진로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고교학점제로 가면 아이들이 이제 선택에 대한 폭들이 넓어졌어요. 지금은 그래도 바운더리가 좀 크게 있잖아요. 1학년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야 가야 되는 게 커졌는데 이제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폭이 커졌어요. 그러면 그 선택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과목 이긴 하겠죠.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그 좋아하는 게 진로였으면 좋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진로가 결정이 되면 그 진로에 대한 학과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 학과가 결정되면 그 학과가 수도권의 서울에 어느 대학교가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러면 한 5개에서 10개 학교를 뽑아 놓으신 다음에 각각의 핵심 권장 과목들이 뭔지를 다 추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들었을 때 이득인 거를. 그래서 고교학점제 할 때 2학년, 3학년 때는 이 라인으로 들어야 되겠어. 대략 나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과정 자체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설정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어머님들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어머님 때도 저희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수능을 공부를 하는 건 저도 좀 이해해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어머님들 아마 저는 정석으로 나갔었거든요. 수학 교재가 아니고. 그리고 보통 그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보충학습이라고 이제 방학 때도 하면 저는 EBS 그 문제집으로 풀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대부분의 뭐 학교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학교 공부 이꼴 그냥 수능 공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신하고 수능에 대한 격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수능 따로 내신 따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특목자사를 원하는 이유 자체가 특목자사 자체는요 학교의 내신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거의 수능급에 관련된 국어나 영어는 거의 수능급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돼요. 수학 난이도 자체도 높여 있고요. 그럼 그냥 학교 공부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수능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뭐 방학을 이용하다든가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그 수능을 준비하는 커리들이 또 짜져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특목고를 설정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실제의 지금의 내신은 좀 수능하고 좀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능하고 이거를 지금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능은 뒤로 갈수록 복합적인 영역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융합적인 수학도 그냥 단순히 그냥 도함수만 구하고 뭔가를 구해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함수랑 부등식이랑 다른 거랑 섞여서 수열이랑 그 다음에 미적분이랑 섞여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신할 땐 거기까지 그렇게 안 다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 단계까지는 가려고 그러면 그 수능을 하기 위한 학원들을 다시 또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어디까지는 수학은 해놔야 되겠다. 얘가 이공계로 가려면 과학은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얘가 내신을 할 때 올인을 할 수 있겠다. 이게 조금 판단이 쓰실 거예요. 보통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기말고사 준비하고 그 다음 방학 때 잠깐 좀 선행 나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중간고사 이게 계속 고등학교의 패턴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오히려 2학년, 3학년이고 수능에 몰빵했던 걸 몰빵 못하죠. 왜냐하면 내신도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공통명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정시에서도 뭐를 볼 수 있다? 생기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학년까지 내신을 계속 부여잡고 있어야 돼요. 보통 아이들이 2학년 말 정도 되면 지금 있는 아이들은 정시로 가야 될까 수시로 가야 될까 수시 너무 안 되겠다 정시로 틀자라고 하는 애들은 학교 내신 적당히 보고 정시로 올인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탄탄하게 선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학생부의 기재사항들이 많이 빠졌어요. 남아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수상경력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당일 자격증 이런 거 안 들어가고요. 진로 희망도 이제 대입에서는 이제 미제공입니다. 근데 얘가 쭉 이렇게 보면 얘는 이 과목을 이 진로를 선택을 했구나라는 게 드러나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드러나줘야 되냐면 자 세특사항 남아있는 사항 그 다음에 동아리도 지금 자율 동아리는 미기재입니다. 그래서 각 학기에 정규 동아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규 동아리를 뭐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봉사는 미기재. 그 다음에 독서는 미기재.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창의적 체험활동 1700자랑 행동수준 종합의견 담임 선생님이 각 학기 이제 써주시는 거. 그러면 여기에 진로가 들어가야 돼요. 독서가 안 들어가니까 독서 안 하면 되겠다? 아니죠. 독서가 정말 중요한 진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아이들 이제 영가반 애들 이제 데리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얘들아 내가 만약에 빅데이터 전문가 또는 이제 통계학자가 꿈이야. 그러면 이 꿈을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역사 과목이야. 그러면 그 역사에서 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의 그러한 시점과 이거를 통계치로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걸 어디다가 내요? 그런 분석한 것을 역사 선생님한테 주죠. 그럼 세특에 쓰죠. 근데 얘는 그냥 역사만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뭐예요? 수학에 관련된 통계 처리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진로가 반영이 된 거예요. 얘가 컴퓨터 학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책도 예를 들면 그냥 되게 간단한 음악인데 음악 수행 자체를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서 뭐를 만들었거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면 얘는 컴공에 관련된 진로랑 세특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교과목하고. 이런 식으로 짜줘야 예를 들면 교과가 조금 나쁘더라도 생기부로 갈 수 있는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져요. 근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뭐다? 독서입니다. 독서는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에 맞춰서 잘 읽고 잘 정리된 거를 미리. 그런데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에서 요만한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두껍죠.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읽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독서할 시간이 그렇게 많나요? 제 보기엔 1년에
한 4-5권 읽어도 많이 읽었을 거일걸요? 없어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중학교 때 만들어놔야 돼요. 1부는. 그래서 중학교 때 중학교 필독도서랑 고등학교 필독도서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읽었던 것들을 잘 정리해 두고 거기다가 한번 다시 스킵하면서 쭉 읽어가면서 고등학교 폼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놔야 되죠. 그래서 중학교 때 독서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대충 이렇게 다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스타트 하면 되겠지. 늦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지금 아이들이 이제 가면 특히 중학교 2학년 아이부터는 정말 내신에 버벅버벅 거릴 거예요. 분량 자체가 지금 중학교를 지금 학부모인 도 계실 거라 이게 보시면 지금은 수학을 예를 들어 수학 과목만 예를 들으면 지금 많이 봐야 중간고사 때 2단원 정도밖에 안 봐요. 근데 지금 정석 단원만 봐도 고중수학 상위 10단원이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그냥 쉽게 쪼갠다 그래도 5개 단원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공부하는 양의 배 이상이 늘잖아요. 근데 이게 수학만 그런가요? 과학도 그렇고요. 영어랑 국어는요. 본교재 말고 부교재가 달라붙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교재까지 또 봐야 돼요. 그러면 학습 부담량에는 공부할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그거를 충실히 해주려고 그러면 밑 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지금 현재 면접하고 구술이 지금 많이 늘어나져 있는 상태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엇비슷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그 1단계에서 이제 서류 평가가 끝나고 나서 좀 많은 그 서울에 있는 학교에는 면접하고 구술고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죠. 의대도. 그래서 그거는 지금과 제가 보기엔 크게 수능이 바뀌더라도 별 다를 거는 없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 면접하고 구술고사 내용 자체가 특히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어차피 전 과목이 다 들어가요. 물어보는 게. 예전에는 뭐 2004년도 막 예전 2007년도를 보면 특히 이제 미적분에 관련된 예를 들면 논술고사는 대부분 미적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하, 확률, 미적분이 한 문제씩 거의 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어차피 물리도 과학도 마찬가지로 화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화생지를 좀 골고루 내는 편이라 어차피 이공계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3학년까지에 이수해야 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수능 과목의 공통뿐만 아니라 지금 만약에 면접하고 논술고사를 생각을 하려면 전체를 지금 다 아우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번에 저는 입시안을 조금 보고 나서요. 제가 아들한테 넌 30은 안 돼. 너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재수해서 끝내자. 힘들어. 입시 전형 바뀌고 뭔가 바뀌고 요새는 뭐 재수는 필수, 삼수는 기본 뭐 이게 하잖아요. 하는데 그냥 가자 좀 뭔가 힘들다. 지금 공부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 니네들이.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요새 의대 열풍이 워낙에 커서요. 지금 의대반 같은 경우는 대치동의 의대반은 벌써 마감이에요. 그것도 6분 만에. 재종반은. 아니, 목동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 유명한 학원들 있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데 유명한 데 같은 경우는 6분 만에 딱 마감 이렇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20살 정도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갓 이제 회사 이제 들어갔던 분도 의대 가야지 하고 이제 지금 이제 공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원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 현수생이 수능을 잘 보는 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지금 있는 친구들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내신이에요. 내신을 조금 잘 따놔야 나중에 혹시라도 재수를 할 때 그게 밑거름 베이스가 생기부는 조금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뭐 재수는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서는 안 돼서 지금 어찌됐든 간 내신의 총력전을 조금 다 해줘야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근방에 있는 학교도요. 저희가 이제 뒤에서 저희는 지금 고등 수업 하는 곳에서
매 분기마다 한 4번 정도, 2번은 이 근방에 있는 내신 시험, 2번은 이제 학력평가 정도 되는 시험으로 아이들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요 근방에 이게 작년 올해를 보면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등급 받는 아이들의 그 점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저는 되게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하고 내신하고 너무 갭 차이가 크면은 아이들이 결국에 그래서 외곽으로 떨어질수록 애들이 전교 1등이어도 최저 등급 못 맞춰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차라리 조금 어렵게 공부를 시켜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근방은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내신 시험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그 CMS 이제 수학 로드는요, 조금 변경된, 제가 하기 전에 조금 변경을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그게 조금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AP관이라고 해서 지금 고등을 하고 있는 관이 벌써 이제 4기가 졸업되고 이제 아이들 이제 5기 3학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좀 입시 과정에서 조금 탄탄히 수학 중등과학을 끝낸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외부생보다 지금 현 입시 과정을 겪었던 아이들이 조금 잘 따라오기는 해요. 저도 이제 시험을 보고 모두를 하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엉덩이 힘도 어느 정도 조금 길러져야 돼서 지금 저희 중등과정 입시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주 이틀에 이제 4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MG 메솔로지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 2회 3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학을 처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한테는요, 수학이 싫어지면 또 안 되거든요. 수학을 해야 하는 과목이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어찌됐던가 끌고 가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처음 아이들한테 들어갈 때 이게 허걱거릴 수 있어요, 입시 과정이. 그럼 이제 메솔로지 단계에서 조금 거쳐서 일부 이제 시험을 봐서처럼은 입시 과정으로 올라가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 입시 과정, 중등 과정을 거친 친구들이 저희 이제 AP 고등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요 일부 아이들이 이제 경시 과정이라든가 이제 영재학교로 가는 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고 이제 최상위권이나 그 다음에 자사고나 과고를 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그 시점을 맞춰서 각각 이렇게 로드가 결정이 될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MG 계열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념, 응용, 심화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개념을 할 때는 자체 케이블 교재, 응용은 쌤B 정도 난이도 되는 쌤B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심화는 이제 자체 교재 어드밴스 W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 계열 같은 경우는 기본 심화로 하고, 이때는 이제 자체 교재 코어 교재 하고 KU보다 조금 더 어렵기는 해요, 교재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드밴스 W보다 지금 어드밴스드가 조금 하고, 이제 구교재, 자체 교재, 구교재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AP가 저희 이제 고등 수업을 할 때의 교재는요, 제가 실제 AP를 만들었을 때가 AP가 원래는 프리 AP 과정이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고 AP 과정이 그 수원 이상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만들 때요. 처음엔 진짜 한 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분 냈고 지금 이제 한 관을 차지할 만큼 이제 선생님들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원래 고등부를 하셨던 선생님들이에요. 고등부를 하셨던 선생님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 근방에서 내신을 조금 해보신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아니더라도 고등부를 좀 영입하신 선생님.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중등에서 고등을 간다라고 해도 중등부의 느낌이 아니고 실제 이 친구들이 이 근방의 고등부를 드러나도 그냥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걸 느끼라고. 그래서 실제 지금 그 고등부가 지금 개강이 된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듣고 오고 싶다고 지금 다른 학원으로 바꾼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꽤 큰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교재들이 걔네들이 갔으니까 벌써 웬만큼 풀었던 교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희는 우선은
아이들 AP가 고등 과정을 할 때 제가 포커스로 맞추는 거는 정시까지 아이들이 도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자예요. 내신이 아니고. 그래서 주교재는 기본 정석으로 나갑니다.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요 근방의 고등부에서 정석으로도 안 하는 학원들도 상당수 많아요. 그냥 개념과 유형이나 개념 원리로 나가는 학원들도 많습니다. 중등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기본 정석으로 나가고요. 이제 부교재로 자체 코어 교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서로는 쌤비랑 연습문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고, 심화서로는 이제 실력 점수 나가고, 저희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끝났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은 계속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수원, 수투, 이게 단계가 고등학교 2학년 단계를 가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단계 심화들은 계속 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심화서랑 최고난이 그 반별로 따라서 심화서나 이제 최고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반에 맞게 이렇게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탑반 같은 경우는 보통 졸업했던 친구들은 고쟁이나 최강태우기 플래티넘 여기까지는 풀고 지금 졸업을 했고요. 최강태우기 이제 절판된대요. 들으셨죠? 이게 문제집이 좋아요. 제가 보다 좋아서 선정을 했는데 어려워서 안 산대요. 너무 안 팔린대요. 어려워서. 그게 수학의 신이잖아요, 중등부에서. 그래서 수학의 신이 절판됐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문제집이 저는 좋고 괜찮은데 어려우니까는 이제 그 입장에서는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저 급이 딱 좋은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저 급에 이제 대체할 만한 거 다시 또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비커리부터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심화 중학교 1-1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1년 3개월 정도 하면 중등 커리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9개월 정도면 이제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맞춰서 총 2년 정도면 중등 과정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AP 과정은 이제 수업, 고등학교 2학년 단계부터 해서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이제 문과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안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 교육과정으로 해서 담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아니 이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야 되는 생기들은 여기서 조금 분리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커리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부까지는 하게 될 거고, 저희가 지금 탑반 같은 경우는 탑반은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이공계의 최상위권을 봐야 되는 커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확률과 통계랑 기하 개념에서 기하까지 다 완료가 되게 됩니다. 해서 지금 요번에 이제 탑반에도 이제 요번 겨울방학에 이제 기하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아이들 이렇게 지금 풀리고 있고요. 요번 교재를 아이들한테 물어보셔도 요 정도 난이도는 조금 풀고 가야, 제가 보기에는 이 근방에서 지금 내신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고쟁이가 고등학교 1학년 말고 2학년부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수능형이 있고 내신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쟁이 정도는 조금 풀고 가야 1등급은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쌤 B보다는 조금 뒤에가 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쌤 B가 아니고 쌤 C까지 해서 지금 쌤 교재가 중등 교재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고등쌤이 좀 더 어렵습니다. C가 어려워요. B는 어느 정도 푸는데 C 단계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게 이제 고쟁이에서 이제 내신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좀 어느 정도 완료하면 내신하는 데는 이 근방에서 내신은 제가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만 멈춰야 되는 건 아니죠. 이 근방에 있는 애 중에는 특목고를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특목고는 그거보다 난이도가 좀 높여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 최강TOT나 플래티넘까지는 풀고 가야 실제 뭐 상상고를 간다, 하나고를 간다라고 했을 때 내신을 좀 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이들을 지금 좀 풀리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관 테스트 같은 경우는 모든 관에 다 테스트는 다 있어요. 없는 학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해서 이제 좀 했던 것들은 이제 이게 반이 많아지니까 제 눈에 모든 아이들이 다 안 들어오는 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든 아이들의 점수를 매번 이렇게 볼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얘네들이 이 커리로 가는데 그러면 이 커리로 갔을 때 실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가서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주관평가 같은 경우는 이게 담당 선생님이 그 단원에 대한 평가잖아요. 어머니 모든 학원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간평가가 잘 나왔다라고 해서 고로 수학 성취도가 아주 좋다라고는 저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담당 선생님이 그 문제를 쉽게 냈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평균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객관적인 잣대가 항상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잣대가 항상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고등 내신 평가랑 연합고사 이제 사설 아이들이 이제 AP모를 이제 처음 할 때는 이게 똘똘한 아이들은 이게 근방에 있는 그러니까 그 교육청에서 보는 거를 또 다 풀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를 바꿨죠. 얘네들이 못 구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는 풀어봤자 얘들은 소용이 없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래서 이제 등급고까지 사설 모의고사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적표가 나가요. 그래서 뭐 1번 문제가 어떤 문항이고, 그다음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킬러 정도 문항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킬러 문항 정도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점수들이 어떻게 되고, 밑에 보면 등급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몇 등급 정도, 몇 점인데 몇 등급이 정도에 받았다까지 해서 이렇게 성적표가 나갔고요. 이게 조금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조금 확대돼서요. 그래서 제가 잘 운영을 했나봐요. 이게 확대돼서 전 직영점 전체 다 해서 그 1년에 2번씩 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해서 다 보냅니다. 그러면 좀 성적표가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화된 지표로 상위권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는 먼저 스타트를 합니다. 12월 달에 수 1, 2 이제 수능 범위 안에서 수 1, 2를 기점으로 해서 애들한테 시상을 했어요. 좀 솔솔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보통 3모, 그 다음에 6모를 많이 봤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수 1, 2에 관련된 것들은 일부 반만 이 담당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형태를 풀리는데, 요번에는 한번 전체 한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 좀 확대가 돼서 이제 내년은 이제 전 직영점으로 조금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말에 내년에 이제 애들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이제 선물도 줄 겸 해서 이제 말일날 이게 12월 30일날 토요일날 시험을 응시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온라인 내신 평가를 했던 이유는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이만큼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신이 안 나오면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선행을 하다 보면 그 과목, 특히 기하 과목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보통 고등과정에서의 보통 그 기하는 해석 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클리드 기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소실이 돼요. 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학년에 맞춰서 지금 주말 온라인 내신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보게 되고, 또 요 정도라도 하면은 내신 대비할 때 감을 어느 정도 좀 익혀지고 가서 실제 조금 내신 대비할 때 아이들 조금 수월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라인 내신 평가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이라든가 이런 성적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들 이제 문자라든가 그 다음에 지류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1학기 이제 중간 기말 수학 점수 지금 여기 아이들 이제 2학기는 2학기대로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요. 실제 아이들을 보니까 구력을 이제 그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구력이 높은 아이들이 점수가 높아야 되는 게 제 기준이 맞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중학교 2학년에 지금 이비결 중등과정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하는 친구들,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이상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고등과정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잘하긴 해요. 이게 경시반 아이들은 당연히 좀 잘해야 되는 게 조금 맞겠죠. 이게 평균치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형태를 보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중학교 이제 보통 저희가 중3이면 대부분 아이들이 AP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 보면은 실제 뭐 영가고는 아이들도 잘하긴 하겠지만 AP반에서 좀 만점자가 좀 더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실제. 그래서 내신,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한테 내신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내신 대비하는 것도 조금 꼼꼼히 대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하면 저희 좀 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문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문상 세제를 바꿔야 되나? 뭐 이렇게 1년도로 잡아야 되나? 그러면 애들이 좀 성취도가 떨어지는데 해서 우선은 매분 매 학기 이게 애들 이제 중간 기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드 슬램이라고 해서 전 직영점이 이제 자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의 커리를 묶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핵심 과목 논술서 저희는 대부분 이제 서술형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선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얘가 어느 정도로 하는 성취가 여기 중계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경에 관련된 CMS에 있는 아이들의 모의고사 형태를 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 코칭 프로그램이 더 추가적으로 조금 될 거예요. 또 노드에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저희 이제 실장님 그 상담 부원장님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제 3월에 GS 실전반 코칭 프로그램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제 현재 2학년 친구들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이겠죠. 대상으로 해서 3월 이제 특목 자사를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서 5월달 같은 경우는 주 2일에 해서 진로 탐구 보고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한테 PPT로 해서 자기 진로가 꿈이 뭔지 그 꿈에서 어떤 것들이 생기부에 대해서 필요한 건지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학생들 대상으로 학부모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학생이 기본적으로 알아서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특목고 전형 자체가 다 자기주도 전형입니다. 그 내용 1500자 내용을 써야 되는 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어떻게 계획하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독서장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게 하는지 관리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독서 생기부 부족한 부분 이제 보완하고 목표학교 설정을 할 거고요. 이제 목표학교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이제 진로 탐구 보고서를 이제 초안을 이제 자소서 초안을 만들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 초안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만약에 독서가 되면 독서에 관련된 질문지, 문답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는 실제 완성을 시켜서 모의 면접에서부터 아이들이 올 때마다 보통 이제 면접에 관련된 부분들의 질문지들이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 코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부터 해서 목동에서는 이제 코칭 선생님이 따로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3월 달부터 코칭 선생님이 따로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고를 계속 이제 담당하셨던 코칭 선생님이 오셔서 이런 관리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코칭으로 같이 들어가실 거예요. 하고 저는 요만 마치도록 하고요. 뒤에 이제 과학에 관련된 부분들 어머니 아까 전에 제가 언뜻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지금 어머님들이 통합과학이면 그냥 1학년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 아이를 가르쳤을 때 그 통합과학 자체가 저희 아이도 물리원 화원까지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원 화원까지를 좀 하니까 통합과학이 그렇게 어렵게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저 아이도 보면 그 애들이 상당수 통합과학 되게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많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보다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지금보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는 통합과학 내용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지금 로드를 짜셔야 될지를 한번 저희 곽선 팀장님께서 그 내용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담당하고 있는 물리 선생님입니다. 저희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영재반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커리도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지금 현재 개정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아닌 다른 교육과정, 그 전해 교육과정, 전 교육과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재를 지금 사용을 해서 좀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학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과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고등학교나 모든 고등학교를 통틀어 봤을 때 이과 쏠림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능 개편이 돼버렸죠. 수능 개편이 되면서 교육과정도 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손해를 많이 봤던 그 세대인데, 저까지는 4차 교육과정이 4차 교육과정이고 그 다음이 5차. 근데 그 다음에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재수 불가, 서울대 미달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가 폐지가 됐어요. 지금 대학에서 자소서 받는 학교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항목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과학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이과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 고등학교에서 이과 쏠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 반에 75명씩 15반에 5반이 이과고 10반이 문과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10개 반이면 6반, 7반이 이과고요. 나머지 반이 문과입니다. 실제적으로 전국 주요 자사고나 일반고, 여기서 말하는 자사고나 일반고는 서울대를 그래도 10명 이상 보낸 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3학년에 70%가 이과반입니다.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육성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용인 남사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지금 반도체 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가 됐죠. 그래서 올해 역대 수능에서 최고의 N수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의대 때문에. 자, 그 이유는 문과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 문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예전부터 나왔던 말이지만 문송합니다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문과라서 취업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도 문과 졸업을 했는데 어찌어찌 시험을 여러 군데 은행을 가서 한 군데 합격을 해서 다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격증 따서 딴 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는 통합과학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바뀐 통합과학은 2권으로 됩니다. 그리고 대신 일반 선택으로 되어 있는 이 물리학 내용이 물리 1에서 물리학으로 바뀌고요. 화학 1에서 화학으로 바뀌고 생명과학 1에서 생명과학, 지구과학 1에서 지구과학으로 바뀝니다. 자, 1, 2를 없앴는데 1, 2를 없앤 이유는 무엇인가 가만히 뒤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수능에서 이 부분을 출제하지 않고 이 부분으로 출제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한 거잖아요.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공청회까지 진행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진행을 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과정 개편된 거 내용으로 보시면 현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통합과학보다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통합과학이 1과 2로 나눠졌는데 왜 나눠졌느냐? 내용이 아예 단원이 2개 단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 과학의 기초 단원은 예전에 7차 교육과정 물리 1에 있던 내용이에요. 물리 1 맨 앞쪽에 측정의 기본,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림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물리량의 기본은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배웠었는데 이 내용이 통합과학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빠져있고, 그리고 여기 정보와 신호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물리 1에 있던 내용 일부가 들어간 겁니다. 예전 7차 교육과정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있는데 이 물질의 전기적 성질 자체가 지금 현재 그 교육과정
그 전문을 이렇게 훑어봤더니 내용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통합과학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운동량, 충격량 내용만 나오고 있는데 새로 교육과정 바뀐 거에서는 반발 계수까지 해서 추가가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핵융합.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원소의 형성, 별의 진화 이 부분에서 살짝 나오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아예 분리를 시켜서 아예 조그만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보지 못했던 과학과 미래사회 이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중력장내 운동,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화반응, 물질에서의 에너지 출입, 그 다음에 원소의 주기성 이 내용들이 다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요. 화학원하고 물리원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내용이 통합과학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교육과정 개편에서 물리학은 요 평형과 안정, 전기장, 전위, 축전기 요 내용이 물리 2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물리 1에 있던 내용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는요, 평형상수와 평형이동, 그 다음에 물의 자동이온화와 pH.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의 자동이온화 내용은 지금 현재 화학 1에도 있습니다. 근데 자동이온화와 pH로 묶어버렸죠. pH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물리 1을 배웠던 내용에서 물리 2 내용의 일부까지 포함해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과학이 왜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통합과학 교재입니다. 요거는 오투 교재고요. 원소의 주기율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와 있고 주기율도 똑같이 보이죠. 똑같이 주기율에 대한 과정 쭉 나오죠. 그럼 원 내용을 한번 배우고 나면 여기 보시면 요 주기율에 대한 그 역사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를 보시면 통합과학 문제입니다. 주기율에 대한 문제예요. 화학 원의 문제입니다. 주기율에 대한 문제예요. 똑같아요. 자, 지금 O2라는 교재는 지금 대부분의 학원에서 내신 교재로 쓰고 있는 교재예요. 요거는 완자고요. 완자도 내신 교재로 쓰고 있는 교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능 2점짜리 문제로 해서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내신 교재에 보니까 수능 문제를 번역해서 똑같이 냈네요. 그럼 결국은 통합과학을 하기 위해서 화학원을 어느 정도 깊이를 알고 있어야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중력에서 자연학합 운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되고 자연학과부터 알아야 되는데 내용이 다 빠진 상태로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물리학 2의 중력에 대해서 한 페이지가 넘게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통합과학 문제에서 포물선 운동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물리 2에 있는 포물선 운동 문제예요. 던졌을 때 바닥에 얼마 떨어진 부분에 도착하느냐 문제 똑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저희 사촌동생도 저한테 되게 혼났는데 통합과 그거 중학교 거 그냥 연장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촌동생 딸은 지금 영신여고 졸업하고 지금 육사 합격을 했는데 통합과 그거 그냥 중학교 내용 연장이고 조금 추가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학원 등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들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과학은 3배가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과학이 2배, 3배가 어려워져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내용의 3배가 어려워지는 게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갔을 때 그 학생들이 느끼는 그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급상승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학을 포기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신을 포기해버리고 수능에다 몰빵을 해서 등급 잘 받을 수 있는 생물이랑 지학에 몰빵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대학의 학과에서 원하는 선택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그거를 공부한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근데 내신을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그냥 80점, 70점만 맞자 그러고 생물이나 지학에 몰빵해서 수능을 준비할 수 없는 체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수능을 통합과학으로 보잖아요. 그럼 통합과학을 잘 봐야 되는데 통합과학을 잘 보려면 지금 보셨듯이 수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머니들께서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되게 쉬운 책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학 선생님들이 항상 모여서 하는 얘기가 통합과학을 왜 만들었어? 그 애들 공부 포기시키는 교재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고3 애들한테 그냥 마무리로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되게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는 교재인데 왜 이걸 1학년한테 강제로 우겨넣었을까?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여기에다 다 녹여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왜 그렇게 배워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가르쳐.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배워야 돼요? 문제 풀려면 이렇게 배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해도 막상 고등학교 가서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안 해두시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과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개편안 보시면 이렇게 좋게 말을 해놨어요. 8과목을 그냥 하나로 퉁쳐서 한 과목만 배우면 된다. 아까 보셨죠?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4개를 8과목을 다 알아야 돼요. 통합과학의 가장 첫 단원이 그 우주의 행성에서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그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를 가지고 빅뱅 이론을 증명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지학 2 내용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걸 1학년 첫 단원에 넣어놨어요. 그리고서는 학생들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8과목을 다 공부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답답해요. 어머니들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통합과학 수업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통합과학 굳이 왜 공부하세요? 물리, 화학을 먼저 공부하시면 자연히 학생들 이해합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아니라고 자꾸 하시면서 통합과학반을 자꾸 찾으세요. 근데 막상 학생을 고등부 학원의 통합과학반에 넣어보시고서는 후회를 하시죠. 실제로는 이 8과목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자, 대입변경. 통합과학으로 4개 영역이 모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아까 문제 보셨듯이 문제 난이도는 2 내용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난이도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 학습 과목 수 감소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8과목을 다 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킬러 문항이 감소를 시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9월 종무랑 10월 종무 분석을 해보고 킬러 문항은 없는데 왜 이렇게 중킬러가 늘었지? 그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 수능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문이과 통합으로 이과생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제가 어머니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어머니들 말씀 나누는 걸 좀 봤어요. 근데 한 문과생 최상위권이라고 하시는 어머니께서 글을 올리셨어요. 이제 문이과 통합이니까 이과 애들이 문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과 공부를 못할 테니까 문과한테 유리해져서 문과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영재학교 과고 그 다음에 상상고 의대반을 보내신 부모님들이 쫙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보니까 외우는 걸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거더라고. 이과 최상위권 애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페이지를 통째로 외우던데. 근데 문과 애들은 과학이 싫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과 애들은 과학이 좋아서 온 거고 문과 애들은 과학이 싫어서 간 거 아니냐? 그렇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문과 어머님께서 댓글을 못 다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가르쳐 보면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외우는 걸 그냥 자기가 필요하지 않아서 안 외우는 것이 이거 필요해 외워 그러면 외워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올림피아드 준비를 할 때 저랑 같이 올림피아드를 준비했던 화학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원서 주기율표를 1번부터 50번까지 순서대로 원자 양까지 다 외우라 그랬어요. 그거를 3주에 걸쳐서 시험 보니까 학생들 다 외우고 있어요. 학생들이 왜 그걸 외워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면 안 외우는 거지 못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한테 더 불리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등급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재고나 자사고, 과고 애들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지금 그 영재학교 과고 졸업하고 대학 간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성과고 같은 경우에 140명 정원에서 60등 하면 그냥 카이스트 간대요. 60등이면은 등급으로 따지면 한참 밑에 등급이잖아요. 일반고에서. 근데 일반고에서는 1등급도 못 가는 게 카이스트예요. 더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등급 간 간격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위권 애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중위권 애들이 문제. 자, 내신 발표력이 감소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나 논술, 수능 체제를 강화시킬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탑을 구할 때 탐구 과목을 늦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진로에 따른 필수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의 수강 필수를 요건으로 다는 학교들이 늘어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어머니께서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내신을 전부 다 객관식을 못 내고 서술형으로 내요. 근데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서술이에요. 지금 학생들 시험 보면 왜 풀이 과정이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답을 쓰시오라고 해놓으면 답만 써요. 이유를 서술 안 해요. 그게 뭐냐? 답을 골라내는 거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부 다 학생들한테 서술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가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중학교 1학년서부터 중등심화, 중등연계 고등과정을 진행을 해서 2학년 진학 이후에는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영재학교나 자사고나 그런 쪽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서술을 좀 더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뒤에 보시면 그 교재를 보여드릴 거예요. 교재가 아니라 그 학생들 시험 본 걸 보여드릴 건데 그 문제를 보시면 사고력이나 창의성이 없으면 문제를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조금 학생들한테 무리는 될 수 있지만 8시간 동안에 내신을 다 끝내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길게 공부를 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내신을 준비시켜주면 3주를 자기가 자체 휴강을 하고 내신을 준비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쉬고 준비한 친구보다 더 못 봐요. 왜 못 봤니? 물어보면 하다가 지쳐가지고 딴짓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몰아치기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항상 수업을 진행하면 일요일 날은 문제풀이, 월, 화는 내용 설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요일날 문제풀이 끝나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성적을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월화 자습 시간에 선생님들이 독서실에서 개별로 불러서 왜 네가 이렇게 못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과제는 저희가 매번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서술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까지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복습은 학생들이 수업한 내용을 노트 필기를 해가서 그 노트 필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써보면서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면 실제로 AP 반에서 수업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아까 운동량과 충격량 관련된 내용의 정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여기 보면 2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될 거예요. 이게 반발계수인데 반발계수가 상대속도의 비로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추가가 돼서 이 반발계수에 따른 운동의 변화까지도 다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WT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의 문제는 지금 중학교 내용에서 보면 샤르르 법칙이라고 나오는데 보이러 법칙과 샤르르 법칙이 1학년에 나오는데 샤르르 법칙이 예전에는 샤르르 법칙 공식까지 해서 쭉 계산하는 문제까지 다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라고까지만 가르치고 끝나요. 저희는 그 부분을 아예 계산까지 하는 연습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상태를 변화시키고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다 학생들이 이 그림만 보고 유추해서 맞는 거 고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 역학이면 역학 파트, 전기면 전기 파트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목만 적혀 있는 종이를 주고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자기가 스스로 써보게 만들 겁니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들도 공부해 보셨겠지만 넣는 것보다는 꺼내는 게 자유롭게 돼야지 문제를 더 잘 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꺼내는 연습도 시킬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WT를 본 성적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는 양식이고요. 여기 보면은 과제 수행에 대해서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과제를 절반 했느냐 다 했는데 채점을 했느냐 못했느냐 오답을 했느냐 못했느냐까지 다 구분을 해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저희 내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8시간 동안에 모든 걸 다 끝냅니다. 앞에 4시간 동안은 그 기본 내용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뒤에 4시간은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점검을 해서 학생들한테 부족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최종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주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저희가 따로 토요일날 불러서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자, 저희 과학 프로그램은 세페이드 과정과 하이탁 과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페이드 과정은 세페이드 2단계와 3단계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세페이드 2단계는 중학교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항상 하는, 저희 수업하고 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중학교 내용이 아닌데요. 문제 풀려면 고등학교 내용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할 때 고등학교 내용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페이드 3단계는 고등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개정된 교과서에서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일부러 이 과정을 선택을 했어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포함하고 있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평형 부분, 힘과 평형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현재 고등부에서 쓰고 있는 물리원 내용에는 없어요. 그리고 측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물리량에 대한 부분도 이 책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9월에 개강을 해서 2단계 반과 3단계 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3월에 다시 한번 2단계 반과 3단계 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단계 반 친구들은 여기 다음에 보여드리는 하이탑 과정으로 넘어가서 하이탑으로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물리 1, 화학 1, 물리 2, 화학 2 내용을 한꺼번에
계통적으로 융합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과정을 안 하고 난 통합과정으로 갈 거다, 통합과학으로 갈 거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에서 12월까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전체 과정을 끝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 내용 설명과 기초 문제를 풀어줄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심화 문제랑 심화 내용을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과학 프로그램 로드맵은 기본적으로 영재반을 갈 거냐, 전국자사나 지역자사 상위권을 갈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늦어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S과학이라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운영하는 과학반이 있는데 그 과학반에서 중등 기본으로 물화생지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물리화학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화학만 따로 심화된 교재를 한 번 더 배우게 될 거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APB로 넘어와서 실제적으로 좀 난이도 있고 서술을 해야 되고 논술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좀 다루게 될 거고요. 고등 과정으로 가서 똑같이 서술, 논술 위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된 다음에 하이탑을 통해서 전체 물리화학에 대한 전 과정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물리인증제나 화학올림피아드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물리인증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물리인증제만 지금 써놨는데 물리인증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라도 영재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리인증제를 한 번은 꼭 보게 해주세요. 물리인증제가 요번에 바뀌면서 영재학교에서 다루는 영역으로 딱 출제 영역이 한정되거든요. 그리고 문제 수준도 영재학교 스타일에 맞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재학교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미리 한번 테스트해보는 형식으로 이걸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울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뀌었어요. 문제가. 문제 스타일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설명하는 문제 위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재반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AP, H 과정까지, 하이탑 과정까지 끝나고 나면 통합과학을 전체적으로 입학 전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일반 자사나 뭐 지역 일반고에서 그야만 그냥 상위권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하셔도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중등 과정을 끝내주시고 중2 때 고등 과정을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으로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머니들께서 이대로만 하면 되죠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최소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분명히 동굴 파고 들어가는 시기가 생깁니다. 그 시기가 길게는 1년이 가요. 그러면 그걸 감안하신다면 제가 보여드린 커리에서 6개월은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저희 S과학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그램인데 S과학은 주말에만 중등 완자와 중등 하이탑을 진행하는 중등반이 있고요. 주중에 요번에 어머니들이 주말에 좀 시간이 안 되는데 이걸 배울 수 있는 반이 없냐라고 하셔서 수요일날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6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AP 쪽으로 넘어갈 때 3개월에 약간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과학은 1까지만 저희가 다룰 계획이에요. 2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AP 쪽으로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1만 이렇게 고등 기본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하이탑이 일요일로 가면서 이렇게 묶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올 봄에서부터 계획을 잡고 9월에 런칭을 했는데 런칭하고 나니까 저희가 계획한 것처럼 입시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학생들한테 입시 제도 바뀐 거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게 최대한 프로그램을 짜도록 노력을 했고 노력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거를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담부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커리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으실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제적인 예를 못 보시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실제적인 예로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보훈장의 직책을 갖고 있는 이유미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첫 번째 어머님들께서 저희 학원에 오셔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왜 관이 3개나 있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그게 가장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관, 2관, 3관 이렇게 3개의 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이 듣고 계시는 여기가 지금 3관이고 여기에서는 초등, 중등관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스타벅스 건물의 5층에 저희 2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AP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는 고등과정 전체를 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청구상가 4층에 보면 사고를관인데 거기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희 입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시센터에서는 경시하고 그러니까 K로고는 경시하고 그 다음에 영재고 과거 대비하는 관으로 진행되고 있고 과학 단과하고 과학 수업이 지금 저희 그 일관에서 입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어떤 식으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냐면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상담 오셨을 때 조금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우선은 여기 지금 이제 이 중등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 프린트물 보시면은 그 저기 CS 교과반이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물론 그 PIT-MG에서 이제 초등 6다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설명은 안 할 거고 중등 과정은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크게 저희가 PIT-MG라는 반이 있고 그다음에 GS라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둘 다 주 2회 수업하는 것은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PIT-MG 같은 경우는 수업이 여기가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제 12월에 개강하는 반을 제가 이제 샘플로 지금 올려놨는데 여기처럼 한 과정에 대해서 1-2다. 그러면 기본, 응용, 심화 이 패턴으로 해서 기본, 응용, 심화 과정을 하면서 수업은 저기 하루에 2시간 50분 수업을 진행해요. 그리고 GS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신 것처럼 기본하고 심화를 진행하는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수업은 4시간 10분가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차 그리고 그 과정의 차이로 인해서 PIT-MG 같은 경우는 중등 3개월 과정을 다 진행을 하는데 지금 한 1년 9개월 정도의 커리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GS반 같은 경우는 1년 3개월 정도 하면 중등 과정이 지금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테스트는 단원평가 보고 난 다음에 클리닉 바로 진행하고요. 매달 학력평가, 그다음에 분기고사,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성적 경시 등의 경시 모의고사 등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서 조금 주말에 좀 토요일날 나와서 나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삭도 받고 공부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무료 클리닉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에서 진학 과정을 하긴 했는데 좀 약하다 그런 경우 같은 개념 부족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중간에 합류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료로 저희가 맞춤 수업이라는 것을 쌤하고 이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수업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메꿔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아까 이제 설명이 됐던 부분이라서 여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이 부분의 포인트는 중등 과정을 얼마만큼에 걸려서 진행을 하느냐 그 구별이라고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등과정 AP관에서 하는 수업을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는 이 주 3일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월수분반이나 화목도반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구성이 크게 되어 있고요. 크게 프리 AP 과정은 고1 과정, 그러니까 수상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과서의 저기 이름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고1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AP 과정은 고2 이상,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P 탑 과정은 다시 고등 전체 과정을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자체는 여기 프리 AP하고 AP 같은 경우는 다
기본 응용 심화 패턴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상 기본, 그 다음에 수상 응용, 그 다음에 수상 심화, 뭐 하도 기본 응용 심화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AS도 똑같이 기본 응용 심화 이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과정을 하지만 이게 단순히 한 3개월에 한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9개월은 최소 지금 물고 가는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좀 되게 조금 제대로 밟아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AP 이제 탑 과정에 가서는 여기서는 다시 수상화부터 뭐 미적분까지는 당연히 보는 거고, 거기에서 그 과정에 다루는 문제들은 저희가 이제 고난도, 최고난도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저기 짠 커리로는 이번에 12월 분기부터 해서는 상반기에는 고등기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등 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확통까지 해서 진행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졸업을 시키는 지금 그림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 제가 한번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이 부분도 좀 이따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저도 어쨌든 학부모 입장에서 보통 이제 저기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목이 지금 수상화라고 다뤘는데, 저희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월주한 3년의 과정이잖아요. 이 3년의 과정을 하면서 수상화를 과연 여기는 얼마나 다룰까? 이 부분을 조금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이제 그 중3 지금 12, 1월 이 타임 정도 되면은 AP 탑반이었던 중3 아이들도 지금 보통 이제 졸업을 어쨌든 하는 시기고, 그리고 AP 탑까지 아니고 그냥 AP 과정 진행하는 아이들도 지금 이 시점에 뭐 학댐 그 학원 거기 가서 뭐 의치 서방 뭐 여기 이제 테스트 보통 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 중3 아이들이 테스트 보러 간 애들은 거기 가서는 90%가 지금 넘더라고요. 의치 서방 배정을 받는 게. 근데 도대체 그 비법이 뭔가, 비결이 뭔가, 저는 그 부분을 저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테스트 오시면은 항상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 얘가 뭐 예를 들어서 3-1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디를 시험을 보나요? 그러면은 2-1하고 2-2를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이제 걱정을 하세요. 뭐 2-1을 지금 3-1 하느라고 2-1을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반복적인 학습이 안 되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노란색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수상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는지가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고1 과정에서는 수상화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고2에서도 지금 한 분기는 좀 수상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상고난도 하시마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이제 또 AP 탑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상화 최고난도를 이렇게 9개월의 과정에 또 진행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다지고 있으니까 수상화를 사실 잊어버리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저희 APMO라고 왔거든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APMO가 시험 범위가 뭐냐면 수상화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프리 AP에서 수상화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학부터는 아이들은 매달 이 APMO 시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보느냐? 이 지금 12월부터 2월은 그러면 3달이잖아요. 그 3달 동안 아이들 내신 대비 없는 기간 등 어쨌든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그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내신을 보고 있는 문제를 보는 게 2번.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사설 모의고사로 이제 바꾸셨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연합 모의고사 이렇게 보다가 그것도 2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분기,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수상화를 안 하고 있는 이 시기, 이때도 4번, 이때도 4번 계속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화는 매달 거의 그냥 계속 시험을 보고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좀 탄탄하게 어쨌든 이게 잡고 가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좀 큰 부분이지, 매력이 있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강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시 연가반을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쨌든 여기 수학까지 하는 과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수학까지 응용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보통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나는 그냥 AP에서 선행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케이스들도 있지만 나는 이제 경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수학까지가 돼야지 여기 경시 이론을 배우는 입안의 테스트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이 경시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 경시반에서는 수업 이제 저기 받는 수업이 정수, 기하, 조합, 대수 이제 이런 이름을 달고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게 EMS라고 해서 저희 이제 CMS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가 경시 이론반이에요. 그래서 경시 이론반을 처음에 3개월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의 수준별로 해서 1차급, KMO 1차급이냐 뭐 1.5차급이냐 등등으로 해서 이제 수업은 진행이 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반은 이름은 지금 그냥 과정별로 이렇게 제가 그냥 샘플로 좀 그냥 올려놔 드린 거고 아이들에 따라서 이 과정이 그때그때 분기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M3에서 1차급 문풀반을 3개월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1.5차급으로 해서 M2B를 하고 그 다음에 M2A를 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지만 아이들에 따라서 뭐 M3B를 하고 M3A를 한 다음에 M2로 B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때그때 저희 아이들이 그 성취도에 따라서 그것은 고민을 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샘플이라고 그냥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여기에서 조금 이제 설명이 좀 드려져야 되냐면 KMO 시험 같은 경우가 언제 있냐면은 보통 5월달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샘플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만약에 이번 12월 시점에 만약에 정말 경시반을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조금 되게 좀 괜찮은 게 이해를 하고 나서 한번 경험 삼아서 시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밟아서 이때 내년에는 어쨌든 예쁜 색깔상을 조금 바랄 수 있을 만큼 하기에는 좀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면 좀 되게 예쁜 시간이고 거꾸로 만약에 이게 선행하는 게 지금 여기는 초5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초5 여기가 3월이니까 지금 초4 12월인 거죠. 지금. 근데 만약에 이게 한 1년 과정 늦춰졌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선행을 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는 가야 되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EMS 하고 그 다음에 KMO 1차급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 그 정도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연가반 입시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좀 진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얘는 지금 이 경시 노출을 많이 좀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행이 어쨌든 그보다 조금 좀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중학교 2학년 9월 이때가 저희가 영대고 그 입시반이 개강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개강이 되면 이 과정은 1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정들은 3개월 단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수학을 월수금하고 과학을 물화생제 이제 화목토에서 이렇게 보통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많이 조금 뒤늦게 좀 시작하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얘네들이 옆에 친구들 하는 거 보고 뒤늦게 이제 필요하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학은 제가 본반 테스트를 저희가 이제 저기 입반고사를 볼 때 가장 크게 나눠지는 게 경시 이론을 공부한 친구하고 안 한 친구하고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그 기준을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경시 이론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 이만큼을 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계속 여기 참계수학, 경제수학이 중등 심화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때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경시 이론을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경시 이론만 배운 거 있잖아요. 요 시기에 그 경시 이론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영재고 입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6월 달에 그 서류 전형이 진행이 돼요. 중3 6월 달에 서류 전형,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지필고사, 8월 달에 이제 캠프 이렇게 해서 보통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8월 달에 캠프 진행하면서 과거 원서를 쓰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이제 영재고에서 좀 탈락한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출석 면접하고 소집 면접 대비하는 이제 이 패턴으로 가요. 그래서 우선은 영재고 어쨌든 과거는 한 1년 반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합격하면 1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불어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가 있냐면
경시반에서 정수기하 조합 대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장 큰 걱정이 얘는 선행이 수학까지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 흐름도 조금 많이 바뀐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경시반 진행하면서 수원부터 수투 응용까지는 끌고 가도록 저희가 이렇게 커리를 짜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재고 과학고 입시반을 하면 이때부터는 수학 선행은 정말 스탑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시점까지는 그러면 수학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되어 있으면 좋냐. 수원까지는 어쨌든 조금 봐져 있는 게 사실 아이가 입시를 대비하기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캠프 시기에 수투 심화라고 했는데 이때는 아이들이 이 입시만 하면서 수학머리가 사실 그 일병경 하면서 많이 굵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투 심화가 이제 실력 정석을 말하는데 수투 안 한 친구들도 이번 분기에 수투 가지고 실력 정석 가지고 이 한 달 반 정도가 한 달인가 그 정도 기간에 수투를 때 진행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적분 개념 같은 경우는 보통 AP 과정에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개념을 배우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한 3개월 정도 해서 미적분 개념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연과이 공부하면서 사실 굵어져서 이것도 좀 가능은 해요. 그래서 여튼 여기 연과하면서도 이 선행이란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좀 같이 끌고 간다라는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AP냐 경시냐 연과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조금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고민을 하는 시점은 첫 번째 정말 그냥 강력하게 얘는 절대 연과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AP로 해서 그냥 선행을 쭉 그냥 탄탄하게 해서 나는 AP 탑까지 가는 게 목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연과까지 목표를 하기 때문에 나는 경시를 제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간에 나는 경시를 조금 맛만 좀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봤거든요. 경시 공부한 아이들하고 그러니까는 한 아이들하고 안 한 아이들하고 고난도에 갔었을 때 애들이 힘들어하는지 잘 넘어가는지 그 부분이 사실 경시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는 절대 연관은 아니지만 나는 전략적으로 경시를 좀 하겠다 해서 경시 이론반을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M3 과정 KM 1차급의 문풀반을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AP 과정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수투로 하는 반으로 해서 그 합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께서 보고 저기 결하지 마시고 저희 상담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너무 지금 좋은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정말 이 내신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투트랙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투트랙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학기다. 1학기면은 1학기 내내 그냥 내신 대비에 대해서 짱짱하게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규 수업 기간, 선행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온라인 테스트 진행을 해요. 그래서 시험 주말 동안 아이들이 온라인에 저기 들어가서 테스트 보고 그러면 성적 발송해드리고 80점 이하는 따로 불러서 저희가 클리닉을 평상시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기간이다. 그러면은 AP관에서는 내신 대비 수업을 저희가 6회차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교 1학년 시험 없는 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수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이게 또 저는 여기서 저희 되게 큰 저희 무기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뭘 진행을 하냐면 지금 저기 중등 수업 같은 경우는 1학기는 어쨌든 대수 파트, 2학기는 크게 기하 파트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등과정에서는 수상, 수화, 수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 부분은 다 대수 파트의 심화라고 또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기하 파트를 나중에 자기가 고등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한은 고등기하 파트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그 하고 나서 거기서 딱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뭘 힘들어하냐면 그런데요. 원예방정식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죽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가 기하 공부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특별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시험 없는 학생들한테 이때 저희가 2-2, 3- 그 심화서를 기하파트 심화서를 여기서 이렇게 풀려서 진행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게 탄탄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에 고등 과정이 더 또 수월하게 받아 먹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좀 되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누구는 아우 저는 그 기아 파티여가지고 저는 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 미스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테스트를 본 거 이게 뭐 아까도 부원장님이 해주셨던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A등급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죠. 한두 명이 이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점자 교육 같은 경우도 중학교 2학년은 그때 뭐 33, 39%밖에 아니고 우리 중3 애들 같은 경우는 51%, 54% 이렇게 뭐 성적 발표하면은 그냥 100점이 계속 나왔었고 당연히 여기 이제 올라갈수록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과학에 대해서 각 단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결정을 좀 하시는 부분이 난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지금 이제 그 어머님들에 따라서 예비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 우리 애가 어떤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그러면 중학교 올라가면 시작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애는 미리 조금 시작을 해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저희가 이번 12월에는 주중반으로 해가지고 중등과학에 대해서 가는 이제 저희가 개설을 하니까 만약에 중등과학에 대해서 전혀 노출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중반으로 해서 12월부터 해서 6개월 기본 진행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심화 진행하는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애는 그냥 주중에 시간이 안 돼서 나는 그냥 일요일날 수업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일요일 수업은 이제 3월달에 개강하는데 2시 타임, 6시 타임이 있으니까 이때 이렇게 해서 중등기본 이렇게 들어오셔도 된다는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1월달에 보면 지금 중등물리화학 문제풀이반이라고 이제 이 부분도 지금 개설이 돼서 2개월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들이 하면 좋냐면 중등과 기본에 대해서는 진행을 했고 근데 중등 심화 가기 전에 나는 조금 문제를 조금 풀려보고 중등 심화반을 가서 조금 더 받아먹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는 이 반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이 과정을 진행하시면 좋아요. 여기는 뭘 할 거냐면은 내신 기출로 해가지고 물리하고 화학만 해서 쭉 애들이 2달 동안 문제풀이를 쫙 진행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풀이 진행하고 나서 중등과학 심화반으로 이렇게 딱 간다라면은 정말 탄탄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마다 어쨌든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저희 상담실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저는 이제 저쪽 입시센터에서 있는 상담 이제 부원장이고 또 여기에도 또 우리 저희 상담실장이 계시고 하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디든 편안하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